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크게 어렵게는 안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크게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나름대로 연결사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독해 쪽에서는 그랬었고요. 문법은 뭐 대체로 그런 대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5번에서 좀 구조 분석이 좀 잘 안 돼서 그걸 좀 틀리신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어휘도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예상대로라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휘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3년 정도가 난도가 어렵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상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히 난도 높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무조건 난도 높여가지고 해서 단어의 난도를 높여가지고 해서 그걸 가지고 변별력을 측정하려는 그런 문제 그런 시험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라도 만일에 더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휘 쪽보다는 어휘 쪽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20번 이제 마찰이란 단어, 프릭션이란 단어 그 부분은 좀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단어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휘 시험 문제 자체로 출제하는 단어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은 바로 지문 속에서 글 속에서 조금 난도가 있는 단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휘 시험 자체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인 어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난도 높은 쪽이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독해 지문에서 좀 활용되는 그런 정도, 요런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휘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뭐 가급적이면 수능 어휘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3년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거의 뭐 수준을 따진다면 고2 정도, 고1 정도의 어휘, 요 정도 수준밖에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자, 문법도 보게 되면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법 능력을 좀 물었다라기보다는 말이죠.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문장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구조 분석. 아까도 말씀드린 5번 문제를 좀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말이죠. 그것이 중간에 관계대명사들이 껴들어간 바로 그러한 구조, 바로 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정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 문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에는 바로 뭐냐면 포인트만 가지고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포인트만 가지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장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가지고 요거면 요거, 저거면 저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문법 문제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하나씩 좀 따져가시면서 문장 전체의 구조, 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쪽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독해 쪽에서 놓고 본다면 독해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해석 능력 플러스 바로 스킬이죠. 바로 기본적인 해석 능력 플러스 스킬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아마 저랑 같이 여러분들 독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스킬로 다 그냥 푸는데도 굉장히 아마 좀 수월하게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아주 전형적인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같이 여러분 세모 모의고사 같은 거 아니면 반반독도 이런 데서 했었던 그러한 여러분 풀이법 그대로 적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좀 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풀이법을 모르고 오로지 해석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해석 능력 요거를 좀 길러라.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라는 것은 좀 아까도 제가 문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요거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해석하는 쪽으로 좀 가시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독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손독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저의 커리에서 놓고 본다면 첨삭독해
바로 첨삭독해를 여러분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독해를 그렇게 뭐 크게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실 것도 사실은 없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 가는 편인데요. 하루에 한 지문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훈련, 바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바로 지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첨삭독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한번 하자라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바로 뭐다? 문제 접근하는 바로 요령, 바로 스킬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겸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가 조금 이번에 그래도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바로 뭡니까? 바로 독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고 본다면은 그래도 독해 쪽이 조금은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조금만이라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스킬, 요것만 아시면은 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여러분들 놓고 보게 되면은 좀 아마 그럴 겁니다. 작년에 과연 어땠을까라는 건데, 작년에 여러분 역대급으로 성적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꽤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좀 봤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보러 갈 때 그런 말씀 드렸죠. 21년, 20년 요 두 가지의 여러분 기출, 요 두 개를 분석하시고 가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21년, 20년 요 두 개의 여러분 그 특성, 즉 다시 얘기해서 작년 문제는 굉장히 스킬이 굉장히 좀 많이 적용이 돼줘야 되는 바로 그런 문제였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년에 나왔었던 것도 물론 스킬입니다만은 조금 더 지문의 난도가 조금 더 있는 바로 그런 쪽에 그 두 가지 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냐라고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90점 사이 아마 요 정도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한 85점 정도가 영어는 좀 합격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요번에 시험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수월하게 여러분 갈 수 있었던 시험이었었고, 그러지 않고 조금 요령을 좀 피워서 문제만 무조건 많이 풀어보고 말이죠. 그리고서 문법도 포인트만 주로 암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의외로 어렵게 느끼셔서 좀 성적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푸는 스킬,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금 더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월히 갈 수 있었지만은 요령껏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 특히 무조건 문제 많이 보고 그리고 포인트 이런 쪽으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에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 그러니까 꾸준히 좀 더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 맞게끔, 즉 우리 공무원 영어에 맞게끔 공부하신 분들을 놓고 본다면 뭐 그런 분들이 뭐 사실상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85점 전후, 바로 이 정도가 합격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온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수월하게 플렉서블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정답 2번이죠. 네, 플렉서블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원래는 바로 뭡니까? 유연하다는 얘기죠. 약간 좀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이것이 정답 어댑터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결국 적응성이 있는, 적응하기 쉬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갈 수가 있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고민할 것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어휘 자체를 만일에 밑줄 다는데 말이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빼놓고서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서 한번 빈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를 좀 출제하는 것이 약간 한 근래 2, 3년 내에 어휘 문제의 좀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처할 수 있다 그래요. 대처한다 그러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쿨티처, 선생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고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여기서 뭐 강인하다, 뭐 정직하다,
뭐 열렬하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대처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adapt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서 여러분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무엇에 뭡니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휘는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휘 문제를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바로 2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글쎄 의외로 이거 틀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거 틀리신 분들이 좀 꽤 있는데 말이죠. 자, 정답이 1번이지 않습니까? 메리라는 거 원래 다양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양하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뭡니까? 마음대로 좀 뭔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1번 되는 건데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이걸 빼놓고 보십시오. 빼놓고 보시면 인프로버 뭡니까? 증진한다,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향상, 개선된다 그래요. 볼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써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절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분사구문이 나와버렸잖아요. 주절하고 분사구문의 관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요놈하고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의외로 여러분 틀리신 분들 꽤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약 2번을 골랐다고 한다면 인프로브가 여러분들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4라고는 연결될 수 있지만은, 만약 expand를 여러분 정답을 한다면, 요거 improve는 여러분들 포함할 수 있지만은, 4이라는 것은 여러분 포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4번은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include는 포함하다는 무슨 동사입니까? 여러분, include 포함하다. 저 뭐뭐서 포함하다가 되어서 100% 타동사란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 필요하죠. 근데 보시는 바도 어떻습니까? 목적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메리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은 지금 문제를 여러분 출제하실 분은 보기에 저러한 특성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도 앞으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 요령으로서 터득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ery 그것이 의외로 틀리신 분이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자, I don't feel inferior to anyone with respect to my education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신다면 어떻습니까? With respect to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정답 4번 되죠? With respect to는 뭐뭐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고요. 또는 뭐뭐의 관점에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의 관점에서. 즉 다시 해서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걸로 생각해놓고 보셨다라고 한다면 꽤 괜찮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바로 뭡니까? 나는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inferior, 즉 다시 해서 열등하다, 못한데 어떤 점에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답 4번이라고도 아마 쉽게 갈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with respect to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냥 전치사 하나로 in이라고 쓸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in이라는 거, 저것이 바로 in terms of와 같은 의미로서 바로 뭡니까? 관점 표시의 전치사 in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with respect to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글쎄 이 문제 출제하시면 아마 respect라는 것이 여기선 어떤 관점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생각해서 내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보기 구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정답 4번은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빈칸 빼놓고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월급
되기 오래전에 바로 뭡니까? 돈이 뭐 하겠습니까? 월급날이 되기도 전에 바로 뭐 하겠습니까? 돈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run out of 됐습니다. 자, 여기서 run out of 뭐뭇이 떨어지다라는 얘기죠. 뭐뭇을 다 써버리다라는 얘기죠. 뭐뭇이 소진되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글쎄 이것을 수고로다 여러분 출제해버렸습니단 말이죠. 지금 나머지 보기들도 워낙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그런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글쎄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나 수문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에 계속된 반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out of라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withou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바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run out of를 수으로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out of 자체가 바로 부정적인 의미, 즉 withou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전치사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다? out of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without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출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정답 4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거 워낙 수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볼 것도 없겠죠? 네. 자, 5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 he asked me why I kept coming back day after day.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이런 말이죠. 문법 같은 거, 바로 문장 같은 거 볼 때 말이죠. 좀 나름대로 분석하시는 것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ask가 수요동사로 me가 간접 목적어고 why, 이하가 직접 목적어라는 거 요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포인트 위주의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도 어떤 친구들랑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적이 조금 안 나온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평상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전히 그렇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확인하는 건데 말이죠. 바로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친구들, 바로 그런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희한하게 포인트 중심으로만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것,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why라는 거 의문사절이죠. 의문사절은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직접 목적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keep ing죠.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기서 day after day라고 준 거,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참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문법에서는 말이죠. 거의 대부분 동사 중심을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as가 수요동사 쓰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keep ing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day after day 이걸 통해서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everyday와 같은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뭐 조심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말이죠. 자기가 묻고자 하는 거, 여기서 내가 봐서는 분명히 지금에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keep ing일 겁니다. 두 번째가 ask일 겁니다. 바로 요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꼭 여러분들을 좀 낚을 만한 거 표현 하나를 꼭 갖다가 슬쩍슬쩍 껴집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런 친구들, 바로 뭐냐? 포인트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바로 그런 데서 바로 걸려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렸는데 말이죠. 이거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부사고 가로치시고요. 요게 동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 children wanted all year lo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기서 want가 타동사 아니겠습니까? 타동사인데 지금 뭡니까? 목적어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지금 가로쳐서 수식이 되는 것이고 문장 전체에 좀 토이즈가 되는 것이고 동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첫째, 틀려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주어와 동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게 바로 뭐다? 수의 일치라고 말입니다. 바로 수의 일치, 바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저기서 토이즈가 당연히 복수니까 말이죠. 이거는 해지가 아니라 해부가 돼버리겠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틀려버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 동사 중심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디스카드는 100% 타동사가 돼버리죠. 물론 토의하고 의미 관계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00% 타동사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 필요하죠. 근데 목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줘야 되겠죠. 여기에 bean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has recently been discarded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수동이 나와버렸죠. 네, 늘 뭐 수동이라는 것은 항상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한 의미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난감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수의 일치 그리고 수동을 물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카드 100%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사 진짜 어루션보다도 지금 우리가 보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타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바로 의미와 더불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후라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주격관계대명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맞춰버립니다. 써머니죠? 단서로 받는 거 문제 없습니다. ready to 전혀 문제 없겠죠? lend 빌려주다 전혀 문제 없겠죠? helping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의 손길이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있죠?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될 거 없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또 뭡니까? 수동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곤충이 바로 뭡니까? 이끌리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능동이나 수동이 된 거 문제 없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뭡니까? 동사 있는데 주어가 안 보이죠? 결국 대시 또 뭐가 돼버렸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돼버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에서 선행사에 맞춘다 그랬습니다. 센체가 바로 뭡니까? 복수가 되고 있죠? 아라고 복수돼버렸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바로 수의 일치, 그리고서 능동, 수동을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겠습니다. You can write on both sides of the paper.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아마 보스를 물어봤겠죠? 보스는 항상 복수하고 쓴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복수 쓴 거 문제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 될 거 없겠고, write는 여기서 여러분 자동사 썼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write를 좀 물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중심으로만 암기하신 분은 저거 뜬금없이 아마 1번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불길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write는 여러분 자타가 다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에서는 자동사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굳이 타동사, 즉 뭘 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어머 목적 빠졌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와 같이 기본적인 동사들도 바로 어떠한 동사 쓰는지, 즉 자동사, 타동사 쓰는지 바로 그런 점도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are for라는 동사 나왔죠. 바로 뭡니까? 지금 수요 동사 써버렸죠? 그죠? are for 수요 동사입니다.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이렇게 돼버렸죠?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거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and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된 말이죠. and는 같은 거 기름 묶어 주지 않습니까? 그죠? security 품사 뭡니까? 명사죠? 웜의 품사, 형용사죠? love의 품사 뭡니까? 명사가 돼버렸죠? 틀려버렸습니다. 자, and는 같은 거 기름 묶어 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목조 되는 거 아닙니까? 목조 되는 건 명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 웜이 틀려버렸죠? 명사 woms로 고쳐주기 바라겠습니다. a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더 넘버로 봅니다. 네, 이번에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더 넘버로 봅니다. 단서 쓴 거 맞죠? 물론 여러분 더 넘버로 다음에 복수명사 온다는 것도 늘 정확하게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포인트만 생각하시는 분은 더 넘버로 나오면은 동사, 즉 단수 동사만 확인하시려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어부 뒤에 나오는 명사, 반드시 복수명사라는 것도 일단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정법 문제죠? 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함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한 것 가운데서 그 50선이라고 한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정법도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 얘기 했었죠. 가정법이라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출제하시는 분이 말이죠. 거의 매년 출제해요. 그러니까 다시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다시해서 매년 출제하거나 한 해 쉬면 바로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좀 빠졌었죠. 가정법 문장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왔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헤드를 지금 써버렸습니다. 헤드가 맨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바로 뭡니까? if 주어 헤드 삐삐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바로 주어 조동사 과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have 삐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if 주어 had 삐삐 주어 조고 have 삐삐 바로 이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if가 생략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도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치가 돼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if I had였었겠죠. if I had realized 이렇게 됐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what you intended to do 그랬습니다. I would have stopped you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if 주어 had 삐삐 됐죠? 주어 조가 have 삐삐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대로 왓절 속에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어졌죠. 여러분들 가정법 형태를 얘기를 했을 때 말입니다. if 주어 had 삐삐 거기에서 여러분 일단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절은 원래에 있는 그대로의 시제, 즉 직설법의 시제를 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완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은 그대로 과거가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게 조금은 함정이라고 제시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이었습니다. and 같은 거 끼를 묶어준다 했습니다. 전부 다 명사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가 형용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새벽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50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드린 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작은 반드시 우리말과 매치시켜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영작은 반드시 매치시켜라. 그 가운데서 바로 긍정, 부정, 긍정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낭비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말이죠. 뜬금없이 어디를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낭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can이 아니라 cannot, can't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말이죠. 긍정, 부정, 긍정 영작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래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라졌다. fade 모르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말이죠.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동사 중심이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fade가 사라지다.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말로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수동사관까지 말라고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동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ave는 alternative but 그랬습니다. 자, 대안이 없다 그래버렸습니다. 대안이 없다 그래버렸습니다. 글쎄요, 대안이 없다 그랬습니다만은 저기서 alternative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관용표를 외울 때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뭐만은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외우는 거죠. 뭐만은 수밖에 없다. 네, 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게 초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옵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통 외우셨다라고 하면 해보는 초이스 버트라고 암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other way but 자,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죠. 자, alternative, choice, option, other way but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틀리게 된다면 이 to를 빼는 것이니까 말이죠. to의 존재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지막 50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네요. 예,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지금 to가 들어가는 것, 즉 반드시 to가 들어가줘야 되는 관용 표현. 바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두 개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duel, to라는 것과 바로 have choice but 바로 이 to가 되는 거죠. 다시 해서 관용표현 가운데 to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빼고서 나마저 틀려라고 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 두 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나는 5년 후에 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글쎄요, 작정이다 그래버렸습니다. 여러분, aim이라는 것이 다음에 투부정사 받은 거 옳으냐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분, aim이 투부정사 받으면 이것이 바로 작정이다라고 해서 inte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원래 aim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겨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죠. 투부정사 받을 때는 바로 뭐말 작정이다라고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말에 말이죠. 5년 후에 그래버렸죠. 아시죠? 전차 in 요것이 바로 후에라는 의미를 갖죠.
않죠. 즉 다시 얘기해서 미래 개념의 말과 함께 썼을 때에는 말이죠. 후에라는 것은 애프터가 아니라 in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야, 내가 5분 있다 올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5분 있다가 올게. 우리말은 그런 얘기를 하죠. 5분 있다가 올게. 1시간 있다 올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요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어의 in이라는 거죠. 그리고 5분 있다 올게. I'll come back in 5 minute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I'll come back in 5 minutes. 1시간 있다 올게. I'll come back in 1 hour.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쓴다라는 거죠. 아마 요것도 나름대로 일부러 저렇게 해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아셨죠? 바로 이렇게 해서 in 쓴 것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다시 배고프기 시작했다. 그래 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나왔군요. 뭐 맞아라고 해서 말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사실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no sooner, 바로 뭐 맞아 뭐 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no sooner tha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때 no sooner를 앞으로 빼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요거를 앞으로 빼버릴 수 있죠. 그럼 아시는 것처럼 부정부사 바로 문두에 넣어버리죠.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뭐 맞아 뭐뭐 했다 요 표현 되고 있습니다. 글쎄 참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의외로 이것이 좀 한 3, 4년 됐나 그러죠. 아마 17년까지는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후로다는 지금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 노수너가 맨 앞에 나왔는데 도치도 안 시켜버렸죠. 그리고 시제도 틀려버렸죠. had I로 고쳐주기 바라겠습니다. had I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1번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요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그래버렸습니다. 여기서 sooner or later입니다. 이게 바로 조만간이란 뜻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말이죠. 저렇게 해서 살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이죠. 적어서 뭐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좀 주무려해서 여러분,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서 sooner or later를 저걸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평상시 여러분 글 볼 때 저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 문제 출제하시면 써먹는 영어를 출제한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말이죠. 골방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아주 옛날 고전과 같은 그러한 책, 아주 옛날 책, 옛날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그냥 쓰는 거, 일상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어휘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flexible, vary, with respect to 바로 이런 거. run out of 이런 것을 여러분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쪽에다 여러분 초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글 볼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표현들을 좀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 기본적인 수거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바르게 쓰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별거 없겠죠. have to는 뭐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거 없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0선 들으셨던 분은 아마 이거 보고서 진짜 요거는 제가 딱 보고 나온다 진짜 나왔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지금 관계대명사 관련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말이죠. 혹시나 이걸 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요 문제 보고서 내가 지금 문제 출제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50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던 분 그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 제가 아마 냈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s to be, what is to be.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what 대신에 뭐라 그랬으면 as를 쓰는 건 관계없지만은 요것을 which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아마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A가 B에 관한 관계는 C가 D에 관한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A가 B에 관한 관계는 C가 D에 관한 관계와 같다. 바로 이런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 is to be what C is to D.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게 확실하게 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글쎄 저는 지금 보여요. 네, 지금 보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된 것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전에 좀 맞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결국 회계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뭘까요? 벗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전혀 문제 없죠? 내용상으로도 둘 다 과거 사실이니까 전혀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조금 더 그래도 생각한다면 end up이죠? ing.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end up, ing.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저 ing 자리 여기서 만일에 여기에 동사가 만일에 비동사라면 to be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ing가 본래 형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end of ing가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워낙 많이 씁니다. 워낙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end of ing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버스로서 양적 과거 묶은 거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end of ing 전혀 문제될 거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end of in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문제 만들 때 제가 구글 검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글들을 가지고 제가 독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문법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말이죠. 바로 거의 그런 글 속에서 실제로 쓰는 글에서 많이 보는 그런 표현들, 그런 단어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제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글 보실 때 조금 좀 더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더 그리고서 좀 최신의 글들, 뭐 흔히 얘기해서 지금 문제 출제하는 분은 거의 대개가 이제 바로 뭡니까? 신문에서 많이 인용을 하죠. 여러분 12번인가요? 그 순서별 문제. 그거는 타임지에서 12번이나 11번이로군요. 그건 타임지에서 여러분 출제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바로 신문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지금 문제 출제하시면 신문에서 나오는 거다. 그럼 신문이란 건 뭡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신문이라고 또 뭐 수십 년 전 기사를 갖다 여러분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최근의 것들을 갖다 여러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써먹는 영어다. 그럼 이거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평상시 보실 때 말이죠. 평상시 보실 때 좀 가급적이면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문들을 좀 여러분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맨날 건선징악 같은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서부 영화 같은 뭐 꼭 그런 식의 여러분들 뭐 지문만 나오는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9번입니다. 네, 9번에 보십니다. 요번에도 여러분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의 그래도 관용 표현은 좀 물어보려고 좀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은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1번 같은 I like this newspaper because it's not opinionated 그랬습니다. That's why it has the large circulation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circulation이죠. 그래서 opinionated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건 몰라도 관계는 없는 단어입니다. opinionated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약간 좀 독선적인이라는 얘기죠. 독선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의견이 바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세다라든지 말이죠.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편향된 것을 가리키는 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서큘레이션이 원래 순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발행부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신문 마음에 들어. 바로 독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That's why it has the largest circulation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아. 이렇게 표현했죠. 2번은 do you have a good reason for being all dressed up? dressed up. 바로 뭡니까? 정장, 차려입다라는 얘기죠. Do you have a good reason for being all dressed up? 그랬습니다. 그 완전 뭡니까? 쫙 뭐 빼입었는데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죠. I have an important job interview today. 그랬습니다. 면접이 있군요. 3번은 I can hit the ball straight during the practice but and not during the game. 그랬습니다. 글쎄요, 뭐 별거 없죠? That happens to me all the time. 그랬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연습할 때는 공을 제대로 치는데 말이죠. 게임 중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일이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먼저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any particular subject you wanna paint 그랬습니다. 네. On campus, I didn't do good in history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지금 여기서 바로 뭡니까? Is there any particular subject? 그래서 특정한 주제가 있어? 네가 바로 그리고 싶은 캔버스에 그리고 싶은 뭐 주제가 있어 그랬는데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제가 현재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과거로 답을합니다. 이게 또 뭡니까? 좀 일단은 맞추려고 좀 했다. 좀 쉽게 내려고 한 거죠. 요번에 생활영어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쉽게 내버렸죠. 글쎄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역사는 잘 못해.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는 잘 못했어 그랬는데요. do good이 아닙니다. 뭐뭇을 잘하다. do well, 뭐뭇을 못하다. do badl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엔 이 양반이 지금 이거를 영작을 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영작을 한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영작을 한 데서 아마 순간 실수하지 않았는가 생각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못한다라고 했을 때 do well, do badly 이렇게 되는 거 do good 아닙니다. do good이라는 것은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do good, 이롭다,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문법적으로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0번이죠. 이거 물어보는 거죠. It's my pleasure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빈칸을 넣었을 때는 바로 다음을 잘 봐라 그런 얘기를 다음에서 힌트 준다 그랬죠. It's my pleasure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천만에요라는 얘기죠. 여러분 맨날 천만에요 그러면 you welcome, don't mention it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바로 It's my pleasure라는 표현도 천만에요라는 얘기입니다. 천만에요 언제 답하는 거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cannot enough 요걸 또 줘버렸죠. cannot enough 요걸 줘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저걸 좀 물어보려고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cannot to라는 표현 알죠? 그리고 cannot enough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죠.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좀 밟다라고 하면 아까도 있지만 pleasure 천만에요까지는 괜찮아. 그거까지는 안다 하더라도 요거를 잘못해서 부정으로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한테 감사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한테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I can't thank enough라는 것은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지무지 감사하다 바로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cannot enough 요 표현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있지만 pleasure라고 해서 그 표현이 천만에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느냐 바로 그렇게 해서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beat yourself over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자책하다라는 얘기죠. beat yourself up over 뭐뭐뭐뭐. 그래 뭐뭐에 대해서 자책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there is no sense in ing라는 표현도 있죠. 뭐뭐에도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자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나름대로 관련 표현 한번 좀 주려고 좀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cannot enough 요거 물어본 것이다. It's my pleasure.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여러분들 타임즈에서 여러분 출제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 힌트를 찾아라 그런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힌트를 찾으라는 얘기가 바로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동안 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잘 아시죠? 더입니다, 디스입니다, 디즈입니다, 대시입니다, 아니면 도우즈입니다, 아니면 서치입니다, 아니면 아더입니다, 아니면 어나더. 자, 이런 표현이 바로 뭔가를 데리고 있다면 그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것, 요겁니다. 자,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 대명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바로 그 다음에 갖다 놔라 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선 여러분 두 가지 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하고 바로 뭡니까? 대명사. 요걸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서 대가 누구냐? 요건데요. 대는 미리 말씀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People who are blind입니다. 바로 뭡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
가리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요겁니다. people이 복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자, what if they could borrow the eyes of someone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이래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빌릴 수 있다라면 어떨까? 그래서 누가? 당연히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겠죠. 바로 이 people, 바로 요거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봐달라.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또 IRA 그랬습니다.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IRA 에이전트, 바로 그 IRA 에이전트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IRA 에이전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에이전트 그냥 에이전트라고 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어떤 행위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 사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IRA 에이전트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럼 이 앞에는 바로 뭡니까? 그 IRA 에이전트가 여러분 이 앞에 나왔었겠죠. 왜? 정관사 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으니까 라고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에이전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에이전트 합이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어가 들어갔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가 들어간 말, 그리고 더가 들어간 말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어가 들어간 말이 먼저고 더가 들어간 말이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요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BAC 이렇게 해서 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또 보실 것은 말이죠. B번을 보시게 된 말입니다. B번을 보면 마지막에 의문문이잖아요. 이거 의외로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하면서만 틀렸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B를 마지막에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의문문이 있는데 말이죠. 의문문이 있는데 저 의문문이 마지막에 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것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B에서 의문을 던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바로 뭡니까?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B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을 그냥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타임지에서 이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 확인한 것이 원문에는 아이라가 여기 없습니다. 원문에는 아이라가 없습니다. 저걸 왜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원문을 좀 잘 찾아봅니다. 원문을 찾아봅니다. 도대체 이거를 여기서 인용한 사람 어떨까? 그러면서 어떤 약간 변화를 줬는가? 그럼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준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 타임즈에 나왔었던 건데 이걸 원문에 여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 솔직히 드는데요. 여기서 에이전트 있으니까 바로 에이전트로 가서 이 글을 쓰는 사람 더 에이전트라고만 받았어요. 이건 없이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일부러 지금 여기서 A번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뭡니까? A에서 바로 뭡니까? 아이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아이라하고 요 에이전트를 합쳐서 더 아이라 에이전트라고 했다라는 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아마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문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됐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참고를 하나 더 보시게 된 말이죠. 여기서 아이라하고 언유 서비스가 동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라하고 바로 언유 서비스가 동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동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뭐가 들어서 어가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라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라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아이라 요거 있는 것이 더가 들어간 것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 아마 이런 것까지 좀 노리고 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거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조금 속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요 지금 바로 자리 찾는 문제도 조금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뭡니까? 힌트 찾아라. 주어진 문장에서 아니면 유사한 끼를 묶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죠? 힌트 찾아라. 유사한 끼를 묶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힌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더나 디스나 디즈나 대시나 도저나 서치 아더 어나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대명사 있을 때는 대명사 가리키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것. 이거를 활용하는 힌트. 요것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용끼리 묶어라.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바로 뭡니까? 펌프에 바로 비교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비유하는 것. 바로 심장을 펌프에 비유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심장을 펌프에 비유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아셔야 될 것이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아마 앞하고 역적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심장을 뭐에 비유하는 것입니까? 펌프에 비유하는 것, 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아마 심장과 펌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이고요. 이 다음에는 심장과 펌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자체로 힌트는 however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형태상으로 보면 펌프 앞에 어가 들었다는 거죠. 바로 저것이 펌프를 처음 언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보시는 더 펌프 그리고 더 heart 자 이렇게 돼버렸죠.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앞쪽에 있어야 돼. 그럼 4번이냐라는 건데 4가 아니라 정확히는 3번이 되고 있죠. 바로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조금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 말이죠. 좀 아까도 문제도 여러분 대의를 여러분들 바로 누굴 가리키는지 여러분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출제하신 분 저는 여러분 평상시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대명사가 있을 때 대명사 가리키는지 뭔지 대명사 가리키는 건 뭔지 대명사 가리키는 건 뭔지 좀 찾아봐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명사가 나왔을 때 뭘 가리키는지 아느냐 바로 이 문제. 저는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령 1번에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대의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는 디지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도 대의가 있다란 말입니다.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것들이 가리키는 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대의는 지금 바로 뭐냐? 앞에 있는 장미하고 바로 뭡니까? 카네이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것도 장미하고 카네이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명사 대의제, 이 대명사 대의가 바로 뭡니까? 심장과 바로 펌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장미하고 카네이션 얘기가 되고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심장과 펌프 얘기가 되는 것, 즉 여기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요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가 심장과 펌프, D가 심장과 펌프 요걸 가리키는 R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심장과 펌프를 여러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mechanical 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앞에서 뭡니까? 장미하고 카네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장미하고 카네이션은 미케니컬로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밸브 말입니다. 밸브를 여러분 장미하고 카네이션과 연관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뭡니까? 그리고 유동체를 움직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장미하고 카네이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D자고 D 바로 요놈이 바로 뭡니까? 펌프하고 심장 요것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대명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말이죠. 여러분들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글 보실 때 바로 대명사 나왔을 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대명사 나왔을 땐 제발 좀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평상시에 좀 확인하시면서 해석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제목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목은 뭐라고 합니까? 뭐 주제든 제목이든 우리가 일단은 바로 뭡니까? 제일 중요한 바로 뭡니까? 핵심어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 핵심어를 언급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됩니다. 핵심어는 보통 주어로 언급한다 라고 말씀드리죠. 주어로 언급한다. 그리고 반복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때 반복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리죠. 문두와 문미에서 반복되는 경우 있거나 아니면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어가 핵심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문두 문미를 살펴보거나 또는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주제, 제목, 요지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바로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efficiency, 주어로 잡혀 있죠? 바로 이거는 효율과 관련된 얘기다. 능률과 관련된 얘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복이 별로 없습니다. 반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주어로 잡고 있는 것, 조어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뭐 저하고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진짜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인용보를 잘 봐라 라고 말씀드리죠. 인용보를 잘 봐라. 인용보라는 것은 말이죠. 말 그대로 인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뭡니까?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중요한 말이죠. The one thing, 한 가지를 하라라고 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를 하라라고 바로 말입니다. 요거란 말이죠. 한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중단되지 않고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해서 문제에서 효율, 능률을 얘기를 했고요. 능률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 마지막에서 한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합쳐버렸죠. 능률 그리고 한 가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점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보시는 바대로 능률 들어간 거, efficiency, 바로 efficiency에 들어간 거, 바로 둘 중 안에 하나. 여기서 골라주시는 것이 또한 중요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4번에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말이죠. 인용보 속에 들어간 거 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푸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어색한 문장.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관계없는 문장 고르시오.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관계없는 문장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관계없는 문장 고르시오.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핵심어와 어조로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핵심어와 어조로 접근한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공무원 영어는 바로 이 세 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라고 해서 말입니다.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바로 이 세 마디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바로 그건데 그 가운데서 바로 핵심어 어조 요건데요. 즉 다시 핵심어라는 건 또 그대로 여러분들 바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핵심어와 유의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argument입니다. argument입니다. 1번 어떻습니까? argument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번에 argument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argument의 동의어 또는 유의어라고 볼 수 있는 disagreement가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바로 argument와 관련된 어떤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텐션이죠. 이 텐션이라는 것을 바로 argument의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그겁니다. argument 핵심으로 잡고 argument 나왔죠?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disagreement로 표현했지? 그리고 이걸 텐션으로 표현했지? 바로 요거를 봐달라고 문제 출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핵심어로 접근하자. 근데 핵심어라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가령 2016년에 말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나왔던 것이 더스트와 관련된 문제였었죠. 더스트가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였었죠. 그럼 전부 다 더스트 이렇게 들어갔어요. 똑같은 단어, 더스트 이렇게 해서 말이죠. 2015년 국가직 9급에서 바로 뭐가 있었느냐면은 점이라고 해서 세 개의 문제가 나왔었죠. 전부 다 점이 있었는데 한 문장만 또 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2015년, 16년 바로 이때 나왔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다른 말이죠. 핵심어를 바꿔 써서 여러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방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 더 보신다라면 어조를 생각하면 볼 수 있는데요. argument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조를 마이너스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잡을 수 있겠죠. 그죠? argument, 마이너스 잡을 수 있겠죠. 근데 3번에 보시게 되면 children are most creative when they are free to brainstorm with lots of praise and encouragement in peaceful environment라고 해서 보시는 바들 어디를 보더라도 부정적 어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peaceful environment로 표현한 이것이 어조를 플러스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어 어조 이렇게 가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한글 보기인데요. 제가 여러분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용 일치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내용 일치는 변함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을 잘 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강의 주제를 찾은다면 보기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답은 다 나온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이 문제는 어조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로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 일치 문제의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묻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바로 두 문제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내용인 두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보기가 한글인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내용처럼 보통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글 보기의 경우는 중간에 주는 경우가 많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네, 변함없이 중간에 줘버렸습니다. 변함없이 중간에 줘버렸습니다. 변함없이 중간에 줘버렸습니다. 변함없이 중간에 줘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죠. His hearing was normal 그랬습니다. 청각은 정상이었다 그래버렸습니다. 청각은 정상이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조를 건드렸죠? 긍정인데 그걸 뭐로 했습니까? 부정으로 바꿔버렸죠. 바로 이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어로 된 보기의 경우는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특히 문미 두 문장 내에 주는 것이 거의 7, 8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한글 보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중간에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놈은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줬었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Some Australian Aborig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원주민들, 요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건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앞 문장,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문미 두 문장,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말씀드렸던 그 방식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한글 보기는 중간에 준다. 그리고 영문일 때는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그리고 문미 두 문장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딱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can keep change라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어조가 긍정인데, 자,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어조가 긍정인데 말이죠.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긍정인데 말이죠. 바꾸는 것, 이것을 unacceptable, 바로 뭡니까? 용납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용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조를 또 뭡니까? 긍정인데 부정으로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됐죠?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거 뭐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오스트레일리안 애버리진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안 애버리진 나온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끝에 두 번째 문장밖에 없거든요. 내용 일치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바로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찾아가서 보셔서 바로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읽어주신다면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로 표시된다, 반복이 된다, 반복된다, 문두문미 반복된다,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된 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어떻습니까? 이걸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드레스가 이 글에선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attire라는 것도 말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의복이라고 해서 옷을 가리키고 있죠. don이라는 것도 안다면 참 좋겠죠. 요것도 옷을 입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옷을 입는 거. 보시는 말대로 dress. 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옷과 관련이 있죠. 옷을 입는 거. 아유, 여기도 드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있을까요? 자, 마지막에도 있을까요? 마지막에도. 네, 여기 또 드레스가 있죠. 결국은 이 글은 드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대로 드레스 들어갔죠? 드레스 들어갔죠. 그리고 3번하고 4번에서는 아마 제가 보니까 드레스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되겠습니다.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people are more likely to help those who dress like themselves. 두 번째는 dress up formally increases the chance of signing the petition.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답 2번. 2번이 아니죠. 날려주시 바라겠습니다. 요걸 제가 일단 좀 날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드레스가 드레스업.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드레스업이라는 것은 정장 차림을 하는 거죠. 차려 입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차려 입는 거, 정자로 차려 입는 거, 요것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옷 입는 거, 힙이냐, 스트레이트냐, 그냥 옷 입는 얘기를 했죠. 어디로 보더라도 이런 말이죠. 정장 차림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표시한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말입니다. 글쎄 일단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보기를 좀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공무원 핵심 어조 바꿔쓰기라고 했었죠. 그죠? 일단 핵심은 드레스를 찾았습니다. 드레스를 찾았는데 그렇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장이라는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 드레스야 그렇다면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사인 더 피티션이라고 해서 말이죠. 탄원서에 서명한다라는 것이 제2 핵심어가 될 것이고요. 1번에 보시게 되면 그들과 같이 입는다 이렇게 되버렸다는 말입니다. 바로 요것이 되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1번에서는 like 바로 그들 같이 입는다. 요것이 바로 제2 핵심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글쎄 이것도 탄원서 서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좁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되는 건데요. 자, 제2 핵심어. 어쨌거나 핵심어는 여러분 반복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2 핵심어로 similarly를 찾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사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요것도 유사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dissimilarly, 그죠? dissimilarly, similar. 요것이 있다라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similar가 되죠. 바로 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로 바꿔버린 겁니까? like로 바꿨었다라는 거죠. 바로 요 점을 여러분 알아주기 바랍니다. 바로 바꿔쓰기. 바로 요 점을 생각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 연구 사례 보여주는 건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전체가 과거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여러분들 글 볼 때 시제도 제발 무시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시제도 무시하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글 전반의 시제가 만일에 현재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두와 문미에 걸쳐서 바로 양괄식처럼 해서 글의 주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만일에 공존하게 되면은 바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들어있는 부분이 그 글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 다 과거인데요. 유일하게 현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뭡니까? How automatic our positive response to 바로 similar others can be. 바로 요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만 여러분 현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바로 뭡니까? 또 다른 실험이 보여줬죠? 얼마나 자동적인지. 뭐가 말입니까? 비슷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반응이 얼마나 자동화될 수 있는지 요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대명사 제발 무시하지 말라. 대명사 뭘까 정확하게 찾아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또 하나 해석할 때 꼭 좀 제발 좀 부탁드린다. 바로 뭐냐.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로 해석하라. 즉 다시 시제 제발 무시하지 말고 시제까지 꼼꼼하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현재 들어가 있는 조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공존하면 그 글의 주제는 현재에 있다라는 점과 연계해서 본다면 답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네, 좋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뭐 특별히 크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가 들어갔죠? for example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부정관사라는 것은 처음 나온 말에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처음 나온 말에 붙여버리는 것인데 말이죠. 대체로 부정관사가 처음 나온 말에 붙여버리는 건데요. 보시는 바대로 한참 얘기가 진행됐는데 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례를 들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주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걸 보면서 그냥 예를 들자면 이것이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 조금 더 생각해놓고 본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이 앞에도 if가 있죠? 그죠? 여기도 if가 있죠. 여기도 if가 있죠. 자주라고 되어 있죠. 네, 자주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죠. 바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뭡니까? everyday로 예를 드는 겁니다. 자주 만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자주 얼마나 자주 만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매일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이죠. 내용상으로 간다면 이것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 여기도 또 if가 또 나왔죠. 반대가 나왔죠. 역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자, 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지금 역으로 나오는 게 나오죠. however 이게 나오죠. 그죠? however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 컨버스레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앞에서 바로 뭡니까? 자주 보지 못한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자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1년에 2번 본다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보시면 어땠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또 나왔죠? 역으로라고 해서 말입니다. 반대로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말이죠. 맨날 말이죠. 뭐였었습니까? on the other hand. 자, 이렇게 나왔었죠. 다른 한편으로. by contrast, in contrast라고 해서 서로 대조해 보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이걸 줬었죠. 저는 이번에 혹시 meanwhile이라는 이 표현은 어떨까? 이것도 다른 한편은 의미가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역으로 다른 한편을 conversely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걸 줘버렸다라는 거죠. 역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 번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진짜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이 대조적으로라는 이 표현 바로 이것이 그야말로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또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버슬리입니다. 자, 내용상으로 여러분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누굴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면은 로맨틱한 관계에 있는 커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맨틱 관계에 있는 커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앞에서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뭡니까? 친구와의 식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친구와의 식사 그리고 애인 관계 한마디로 말이죠. 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친구와 연애를 하는 것을 서로 뭐해 보이고 있다? 대조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선 단순한 친구 그리고 이건 연애 관계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것. 이걸로 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 문장을 보시게 된 말입니다. 똑같은 바로 디너 식사의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더 짧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 짧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쓰면 역으로 바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횟수와 그리고 시간 이것은 대단히 높다 그래 버렸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비교급을 쓰므로 해서 말입니다. 비교급을 쓰므로 해서 말이죠. 횟수와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두 개를 똑같이 and로 연결시켜 줌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두 개가 바로 요거와 요 내용이 서로 역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여러분 말이죠. 힌트로 그냥 찾아간다면 친구 그리고 여기서는 커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도 풀이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빈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빈칸도 결국은 글의 주제다. 빈칸도 결국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요즘은 빈칸 주변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빈칸도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힌트는 요즘은 주변에서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배웠을 때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을 보거나 아니면 문들어 올라가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점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the same,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바로 봐달라고 낸 겁니다. 이것을 봐달라고 낸 겁니다. 이것을 봐달라고. 정치가의 바로 견해는 바로 뭡니까? 군중이죠. 대상으로 연설하는 군중의 바로 견해, 생각과 같다. 요겁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노동계의 지도자들, 비즈니스 피플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미니스터, 바로 뭡니까? 요것은 목사, 바로 교육자, 그리고 뭡니까? 어드버타이저, 광고주들은 이러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처럼 보임으로써 뭐처럼 보입니까? 바로
같은 것처럼 보임으로써 말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임으로써.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영어로 핵심 어조 바꿔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핵심 어조 바꿔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또 like 또 나왔습니다. 이게 same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like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same을 like로 바꿨다. 즉 같다라는 것, 즉 우리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같다, 요거란 말입니다. 이걸 뭐로 표현했다? like로 썼다라는 거죠. 앞서도 여러분 like로 여러분 써버렸잖아요. similar라는 요걸 갖다가 like로 표현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same이라는 것을 like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바로 앞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 뭘 썼습니까?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틀려버렸죠. 비교급을 썼어요. 비교급은 뭡니까? 같은 것이 아니죠. 그죠? 넘어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같다, same 요거를 like로 바꿔 썼다라는 거, 요걸 보라는 겁니다. 빈칸 주변에서 힌트 찾아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말씀만 여기서 더 드린다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아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인용보가 바로 뭡니까? 핵심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랬죠. 다시 해서 강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Just one of the folks입니다. Just one of the folks입니다. 난 이거 조금 그래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just one of the folks를 했습니다. folks가 일반 사람들 중에 그저 하나. 사람들 중에 그저 하나. 우리가 쉽게 just one of them. 오케이, one of them. one of them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도 그렇죠. 뭡니까? 광고주들도 그렇고, 그렇죠. 뭡니까? 목사도 그렇고, 뭡니까? 교육자도 그렇고. 그냥 just one of them.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중에 하나.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여러분 보셔서 바로 요걸 통해서도 바로 뭡니까? like ourselves 요걸 생각하시면 어떻을까? folks를 더군다나 그대로 써버렸네요. 그죠? 플레인에서 평범한이라는 얘기죠. 그죠? one of the folks라는 거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로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마지막 20번인데요. 글쎄 이 문제 왜 냈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냈나 모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롤러코스터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멈추죠. 그 바로 뭡니까? 두 개의 표면 사이에 바로 뭐를 만들어냄으로써 멈추겠습니까? 이건 단어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프릭션, 그죠? 마찰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표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마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찰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동작이 뭐라 그랬어? 어디 갔습니까? 자, 이 동작이 뭐라 그래서 뜨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마찰이 일어나면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게 돼버리죠. 근데 너무나 쉽게 좀 봤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것은 gravity, friction, fraction, acceleration이라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이건 어휘 문제를 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friction. 됐죠? 네, 3번의 vacuum은 여러분 진공이고 4번의 acceleration은 가속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20번을 틀렸다는 친구는 있었습니다. friction이라는 단어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안다라고 하면 저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어쨌거나 바로 빈칸 주변에 그대로 힌트를 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난도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근데 이제 지문들이 그래도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지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해석이 좀 필요로 한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글을 보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법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스킬들을 좀 같이 익혀서 나가시는 거, 이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요번에 여러분들 잘 보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요번에 만약에 실패하신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각각의 영역, 단어 너무 높게 가지 말라. 수능 정도, 기본 어휘, 수거에 초점 맞춰라. 문법, 포인트 중심으로 절대로 보지 마라. 이거는 절대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 문장 분석하는 훈련을 하라. 그러기 위해선 기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 독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독해. 꼼꼼하게 하나씩 성분 분석하시면 정확히 해석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스킬. 요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자, 혹시 제가 여러분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여러분 밴드로 오시게 되면은 밴드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덕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